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 2위는 외모였고요. 실제로 정상 체중인 여성 청소년 절반이 자신을 비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입고 있는 교복 역시 이 핏을 강조한 섹시 교복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교복이라 그러면 학교에 가서 말이죠. 공부 열심히도 하고 네.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또 이제 그 학교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네. 어떤 그런 것이 특징일 텐데 요즘에는 교복이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 모양이에요. 청소년들한테서. 예, 그렇죠. 지금 뭐 섹시 교복이라고 하는 글쎄 말이 말이에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네. 나를 섹시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교복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어떤 교복이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교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면 내가 섹시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상업주의적인 그런 네. 발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섹시하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것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상호 시너지를 해가지고 결국 섹시 교복을 소비하게끔 하는 그런 욕구를 막 불러일으킨다는 건데 네. 따져보면은 일단 내가 섹시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왔겠어요, 사실은. 어른들의 시각에서부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아이들이 처음서부터 난 섹시하게 보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잖아요. 어른들이 섹시하게 보이는 어떤 그 대상을 칭찬하고 또 그런 대상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그렇게 보여야지만 뭔가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끔 되니까 그 욕구가 발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물건을 사서라도 그 섹시함을 사고 싶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뭐라도 이렇게 막 고쳐서라도 그 섹시함을 입고 싶다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섹시하다는 건 성적 매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 섹시라고 하는 말에는 성적인 매력인데 매력이라는 게 성적인 들어가 있는 매력을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 상당히 너무나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예. 과도하게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교복을 섹시하게 입는 법까지 있다고 돼요. 그건 어떤 겁니까?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네. 교복을 입는 법, 또 교복을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까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예전에는 교복을 어떻게 어느 학교는 무슨 교복이 있습니까? 교복을 좀 싸게 받고 싶습니다. 무료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녔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교복을 섹시하게 입을까요? 이 학교 교복은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런 정보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갖다 한번 들여다보면은 네. 일단 블라우스 단추는 한두 개는 풀어야지 기본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하복 티는 허리선에 딱 맞춰서 상체를 숙였을 때 허리가 아슬아슬하게 드러날 정도로 연출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네. 얘기들. 그리고 뭐 사복 티를 입고 그 위에 하복을 거치고 단추를 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또 무릎 위에 10cm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흔녀가 됩니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리고 뭐 H라인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이다. 근데 사실은 교복은 H라인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교복은 일단은 여자들 교복은 치마를 지금 많이 입게 하는데 그 치마는 앉았을 때 속옷이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또 활동이 편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A라인의 스커트를 갖다 많이 입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켜서 타이트 스커트나 그 H라인 스커트를 갖다 만들어 주어서 네. 입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선은 잘 드러날지 모르지만 활동하기 매우 불편한 그런 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복의 기능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복에서 성적 매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네.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교복에서 개성을 찾는 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복 업체들 사이에서도 예전까지는 교복의 그 어떤 그 폼이 네. 성인의 그 체형에서부터 이제 교복의 디자인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커 보이는 옷들이 많았죠. 네. 교복만 입으면은 개성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죠. 근데 2000년대 초중반서부터 개성이 중시되다 보니까 이것을 청소년들의 체형으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최초로 그 시도했던 데가 가장 선정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던 스쿨땡땡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이 토니안이라고 H.O.T의 멤버였잖아요. 네. 이 친구하고 이제 신흥 그 디자이너가 같이 손을 잡고 만들어서 교복을 런칭을 했는데 뭐 순식간에 빅4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청소년들의 몸에 잘 맞아서 줄이거나 하지 않아도 입을 수 있고 또 몸을 이뻐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취향에 맞으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설득력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또 갔던 그런 그 대중문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2009년도의 드라마였는데요. 네. 그 이전까지의 청소년 드라마는 대부분 학교에서 뭐 공부 때문에 생기는 뭐 문제, 예. 친구들끼리 생기는 문제, 왕따 문제 이런 걸 다룬 드라마들이었는데 네. 꽃보다 남자에서는 본격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로맨스를 다루게 되죠. 이 로맨스를 다루게 되면서 네. 아주 그 자기 몸이 여성적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교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강조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때부터 일본식 교복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개 2000년도 중반서부터 불고 있었던 교복의 트렌드 변화와 2009년도에 대중문화 상품에서 네. 정착이 되어 있는 인식,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섹시한 교복들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를 좀 가끔 보면요. 예. 광고에 나오는 교복도 상당히 선정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광고에 나오는 스쿨룩, 교복들이 뭐, 약간 뭐, 맞습니다. 그 브랜드가 특히나 그 예전에 뭐 코르셋 재킷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된통 그 혼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2009년도 이후에 교복 시장은 점입 가경의 경쟁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걸그룹들을 모델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더 섹시한 그런 경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 섹시하지 않으면 교복이 아닌 것처럼 잘못된 관념이 뿌리 내리게 된 그런 아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 성적 매력이라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과도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게 예를 들면 분별력 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주입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게 모두 다 이제 외모 글쎄 지상주의에서부터 말이에요. 그 나왔다는 얘기 거예요.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예. 제일 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욕구는 아이들이 스스로 갖게 된 욕구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어른으로부터 나온 건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도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아니, 근데 상황들을 일반화시켰다는 것이죠. 엄마들도 그렇게 해요? 엄마도 우리 애들 이쁘다 이런 얘기들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아이한테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자기 딸한테 예. 그렇게 뭐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과도하게 그러한 어떤 옷을 입게 하거나 그런 엄마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래요? 예, 우리 부모들도 네. 이제는 개성 있게 입힌다라고 하면서 네. 어느 정도의 남성과 여성성이 드러나는 그런 패션들을 잘 입힙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옷에서도 네. 섹시함을 갖다가 강조하는. 심지어는 지금 6살, 5살짜리 저는 제 아들 옷을 사러 갔을 때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왜요? 거기서도 여자 아이들의 옷들은 굉장히 섹시미를 강조한 그런 옷들이 나와요. 어린이들인데. 예. 호호. 이게 이제 TV 안에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K-팝 그 6 같은 경우는 네. 13살, 14살짜리들까지도 그런 춤을 추게끔 만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인식 안에서 잘못된 욕구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청소년들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슨 뭐 얼평이라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있다고. 예. 실제로요, 요즘 아이들은 제 얼굴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 제 몸매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서 몸매를 드러낸 사진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보다도 외모가 모든 판단에 있어서 모든 평가에 있어서 1순위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깨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걸 깨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모 지상주의, 요즘 사회생활 하는데 실력이 요즘 뭐 대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그 외모만 보고서 평가하게 되는 인간을 예. 그러한 상당히 그 틀린 예.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가? 예.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네. 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사라진 세대예요. 꿈이 너무 이제 그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연예인들을 원하거나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 안정된 직장 글쎄 이런 걸 말이에요. 벌써부터 원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담겨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개성을 갖다가 찾아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오히려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30대들은 X세대 뭐 이런 그 문화들 속에서 네.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 이하로는 오히려 몰 개성, 탈개성화돼 있는 그래서 자기의 개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결국은 네. 자기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깨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대중문화 그 상태 내에서의 상품들이 확실하게 바뀌는 그런 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코르셋 자켓 같은 걸 입다 보면 병도 걸립니다. 그럼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겠습니까? 실제로는요, 전반적으로 이 문화적인 혁명에 가까운 새로운 인식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희망들, 자기의 그렇겠네요. 개성과 꿈을 쫓아가면은 누구나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네. 5월 4일 날 꼭 사전 투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런 선거에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